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입니다. 오늘은 세계사 개념 강의 13강 서아시아사 고대 페르시아 세계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각국사 수업 진행을 할 거예요. 서양사는 다 마무리됐고 제 각국사는 서아시아사, 인도사, 일본사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서아시아사, 인도사는 특히 여러분들이 생소할 거예요. 정말 접해보기 힘들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물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역사에도 그 세계사 배우니까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 뭐 내신이나 인수생 분들은 조금 익숙하겠지만 뭐 세계사 처음 하거나 오랜만에 하는 친구들은 정말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서아시아가 어떤지 한번 어디 있는지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시아 지도를 보면 아프가니스탄 왼쪽인 이란을 기준으로 요 정도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서아시아예요. 그래서 이란, 여기가 페르시아였고요. 전통적인 페르시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곳이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래서 터키, 지금 나라 이름은 튀르키예죠. 여기를 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역을 통틀어서 서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역사를 볼 거예요. 인도는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렇게 포함해서 봅니다. 오케이? 일본은 여기 있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저 지리적인 범위는 서아시아는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아시아 전체 역사의 흐름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한눈에 한번 보고 나야 각각의 역사들의 어떤지 좀 더 이해가 쉬워요. 큰 틀에서 보고 각각의 아시리아, 아케페, 파르티아 이렇게 볼 때 그 시기를 각 국가의 각 왕조의 시기도 잡기 쉽고요. 아, 이게 어떤 때 있었구나. 그리고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여러 왕조가 공존하는 시기는 확실히 한눈에 연표로 보면 더 가시성이 뛰어나죠. 직관성이 좋다고 할까나. 그래서 한눈에 보기 좋기 때문에 연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아시아 역사에서 처음 배우는 국가는 아시리아고요. 그게 아시리아가 쪼개졌다가 다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통일됩니다. 잠깐 박트리아라는 나라도 있지만 얘는 잘 안 나오고요. 그다음 파르티아가 등장했고 사사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통 칼리프가 들어서면서 사사 왕조 페르시아도 멸망하고요. 이 정통 칼리프부터 이슬람 왕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사사 왕조 페르시아 이전까지는 이슬람은 없어. 오케이? 이때부터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조했고 이 이후에 서아시아 국가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이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면서 아바스 왕조가 등장했고요. 우마이야 왕조 세력이 저기 이베리아 반도 가서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고 아프리카에서는 파티마 왕조 그리고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셀주크 왕조가 등장을 하죠. 오스만이랑 셀주크 튀르크는 또 튀르크계예요. 얘네는 아라비아계. 어쨌든 근데 얘네도 튀르크계지만 이슬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파비 왕조랑 티무르 왕조도 민족은 다르지만 이슬람을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페르시아 계열이에요. 사파비가 페르시아 계열이고 얘네는 중앙아시아 애들인데 몽골계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지만 얘네도 이슬람계를 받아들인 독특한 국가지만 이슬람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 서아시아에서 배우고요. 튀르크계는 오스만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얘네가 있다가 오스만이 멸망하고 튀르키예 공화국, 우리가 지금 아는 터키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역사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이슬람의 역사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서아시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요. 오케이? 정통 칼리프 이후부터는 전부 다 이슬람을 믿었고요. 지금의 튀르키예는 국교가 이슬람교는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지만 인구의 98%가 이슬람을 믿는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뒤로는 다 이슬람을 믿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이번 강의에서 배울 건 요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는 여기 이슬람 애들 정통 칼리프부터죠. 이렇게 볼 거고요. 오스만은 따로 볼 겁니다. 오스만은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각국사를 시작할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학습을 하면 좋냐면 일단 각 왕조의 특징을 무조건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어떤 특징을 알아야 되냐? 우선 건국 과정 아니면 거기서 건국자 이름이던 건국 특징, 건국 과정을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국이 됐는지 아니면 누가 건국했는지 꼭 알아야 되고요. 수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나라 이 각국사 왕조들의 수도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급 안 좋네요. 일단은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특징들을 제가 정리해뒀고요. 마지막 멸망 과정, 누구한테 멸망 당했는지 어떻게 멸망했는지 이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건국, 수도, 멸망부터 무조건 잡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 특징들 잡으면 되고 각 왕조 시기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각 왕조별 특징을 잡을 때 주요 왕조들은 시험에서 주변 국가랑 엮어서 등장하는 애들이 항상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비잔티움 제국이랑 항상 엮어서 구타왕조 비잔티움 제국이랑 항상 엮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외교적인 부분은 대외 관계는 제가 짚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아시리아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거 보겠습니다. 그 서아시아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거를 아시리아가 통일을 했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다시 쪼개지면서 아케메네스 왕조가 다시 통일을 하죠. 그래서 이 과정 다 알아야 되고요. 리디아, 메디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때 신바빌로니아인 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작년에 아시리아가 처음 등장했죠. 네, 그만큼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언제든 나올 수 있고요. 아시리아는 물어볼 때 저 아까 이 쪼개지는 과정을 그때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아시아 지도를 먼저 볼 건데 요 보라색 라인이 아시리아고요. 아시리아가 멸망한 뒤에 여러 나라로 다시 쪼개졌다가 이 큰 초록색 영토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이 정도 영토였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시리아 보겠습니다. 기원전 671년부터 612년까지 존재했던 국가고요. 티그리스강 상류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합니다. 철제 무기나 기병, 전차를 활용해요. 그리고 671년에 서아시아 일부 지역을 통일해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을 합니다. 수도는 니네베고요. 이름이 좀 웃기죠? 니네베 빵빵하더라. 농담이에요. 거기에 이제 수도 니네베도 있고 니네베 왕립도서관을 건립하기도 합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요. 군용도로, 교역로, 역전제, 역참제, 이 휴게소 같은 거예요. 지금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걸 정비하고요. 전국 본인들이 정복한 정복지까지 포함한 전국을 각 주로 나눈 다음에 그 각 주에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합니다. 이해가죠? 피정복민은 강압적으로 통치해요. 제가 곳곳에 지구라트를 건설합니다. 결국 강압적으로 너무 통치하다 보니까 이 피정복민들이 너무 강압 통치에 불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피정복민의 반란으로 멸망합니다. 서아시아 세계가 다시 쪼개져요. 그래서 이 쪼개진 서아시아를 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다시 통일합니다. 그래서 재통일하는 인물은 키루스 2세라는 왕이었고요. 키루스 2세는 우리 봤지. 아시리아는 피정복민을 강압적으로 통치해서 멸망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하면 되죠.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피정복민을 부드럽게 대해요. 피정복민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고 피정복민들의 종교나 문화나 다 존중해줍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남아있냐? 키르스 원통이라는 문화 유적에 그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피정복민들에게 공납이라는 세금을 걷는 대신에 피정복민들의 전통 신앙 언어를 존중하고요. 페니키아인들의 무역 활동도 보호해줍니다. 증거가 다 있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다리우스 1세예요. 다리우스 1세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지중해 그리고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수도는 페르세폴리스고요. 여기에 궁전을 건축했는데 그 페르세폴리스 궁전이 세계문화의 전시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나갔다고 합니다. 다리우스 1세 역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해요. 전국을 20여 개 주로 나누고 각주의 총독을 파견합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총독을 파견하기 위해 감찰관을 따로 파견해. 오케이? 얘네들을 왕의 눈, 왕의 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각주에 파견된 총독이 왕의 귀나 왕의 눈이 아니라 이 총독을 감시하는 감찰관이 왕의 눈이랑 왕의 귀야. 얘네들은 총독을 감시하고 그걸 바로 왕한테 보고하기 때문에 왕의 눈, 왕의 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고 왕의 길이라는 길도 건설합니다. 수사에서 사리스를 연결하고요. 그 길에 있는 여러 역참들을 정비합니다. 지중해에서 홍해에 이르는 운하도 건설하고요. 도량령이랑 화폐를 통일해요. 그래서 왕의 그 길이 수사에서 여기가 사르디스, 여기가 수사.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왕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보면 피정복민의 문화를 흡수했고요. 아까 관용 정책이었죠. 얘네가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다는데 이게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있는데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있다고만 알면 되고요. 페르시아어도 사용해요. 문자는 쐐기 문자를 활용했고요. 동물 모양 장식이나 황금 유물 장식 등이 유행해요. 이제 이 종교가 중요해요.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교가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페르시아의 특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로아스터교는 배화교라 그래요. 왜 배화교라고 하냐면 불을 숭배한다 그래서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이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해요. 조로아스터교는 조로아스터라는 인물이 창립했기 때문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둘로 보는 거예요. 둘로. 그래서 선, 악의 대립으로 봐요. 좋고 나쁜 거의 대립. 좋은 거의 신은 아후라 마즈다고요. 악의 신은 아리마냐. 당연히 페르시아인들은 좋은 선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를 믿어요. 그리고 아후라 마즈다의 상징이 불이었어. 그래서 불을 숭배해요. 그래서 배화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교리가 천국과 지옥, 죽은 자의 부활, 추후의 심판, 선악의 대결, 구세주의 출현 등등의 교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알죠? 이거 교회 크리스트교랑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는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대승불교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아케메네스 왕조는 누구랑 전쟁을 해? 우리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그리스와 전쟁을 했죠. 어쨌든 거기서 전쟁이 치고 지방 총독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다시 뭐가 중요하다고? 건국 수도 특징 멸망. 이거 4개 꼭 아세요. 선생님 그러면 그거 그냥 여기 있는 내용 다 외우라는 거 아닌가요? 사실 맞긴 해요. 뭐 여기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다 보면 됩니다. 뭐 그 말이죠. 이거 건국 수도 특징 멸망 모든 내용. 근데 이제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주는 거지. 모든 내용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뭐 사회문화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생활과 윤리나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세계사 하면서 어때요? 거기는? 거기도 어렵지 않나요? 나는 사회문화 잘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현역 때 사회문화 봤어요. 근데 안 돼서 딴 걸로 갈아탔는데 안 되겠던데 나는? 그 도표도 너무 어렵고 내용도 뭐 무슨 세계사보다는 개념량이 적지만 결국 도표 따로 공부해야 되지. 도표 문제 맨날 풀어야 되지. 또 내용이 적다 보니까 문제를 살짝 꾸잖아요. 뭐, 뭐 이런 거 표 주고 도표 말고 그냥 표 주고 뭐 가가 뭐가 아닐 때 나는 어쩌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 약간 퀴즈 풀듯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읽고 풀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나는 막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는 사탐론에 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길래 그렇게 쉽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그래도 꽤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거기만 잘 되지? 약간 배 아픈 것도 있고요. 우리도 그만큼 늦긴 했지만 큰 차이 없잖아요. 봉쇄사는. 처음이 좀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잠깐 딴소리 해봤어요. 자, 그 다음 파르티아 보겠습니다. 파르티아랑 사산조도 엄청 잘 나와요. 한번 볼게요.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후에 그리스인들이 서아시아 지역에 박트리아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중개무역으로 번영했고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 지역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는데 얘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혹시 몰라 나는 파티마 왕조도 평생 안 나올 줄 알았어 작년에. 근데 작년 구모에 등장했죠. 그래서 박트리아도 언제 나올지 몰라요. 기본적인 특징을 알아둡시다. 그리고 그리스인이 건국했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 자 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가 파르티아였고요. 파르티아 멸망 후에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다시 들어서요. 그리고 사사왕조 페르시아 보면 비잔티움이랑 붙어있죠. 그리고 오른쪽 인도 지역은 굽타예요. 셋이 같은 시기인 거 진짜 주구장창 나와. 알겠죠? 자, 아케메스 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들어섰어요. 근데 알렉산드로스 때 배웠지만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금방 멸망하죠. 알렉산드로 서부 이 세 나라로 쪼개져요. 이때 이제 이란계 민족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수도는 크테시폰이에요. 특징 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언어나 문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통을 계승했다고 보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얘네도 관용 정책을 펼쳐서 정복민을 관대하게 통치해요. 요게 진짜 잘 나와요. 중개 무역을 펼쳐. 자, 본인들 기준에서 서쪽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가 있어요. 그리고 파르티아가 여기 있죠. 오른쪽에 인도가 있죠. 파르티아가 존재할 때 인도는 쿠샨이에요. 쿠샨. 그리고 중국은 한 나라야. 진짜 이거 시험에 4,000번 나왔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로마, 파르티아, 쿠샨 한 나라는 동시대야. 진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흥분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여기에 파르티아가 들어가죠. 파르티아는 로마, 쿠샨 한 사이에서 중개 무역으로 번성한 거야. 오케이? 이 네 나라 동식인 거 여러 번 얘기해요. 여러 번. 다시 뭐라고? 로마, 파르티아, 쿠샨 한 나라 같은 시기였다고. 알겠죠? 자, 멸망. 로마와의 전쟁, 쿠샨 왕조와의 경쟁으로 쇠퇴하면서 사사 왕조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오케이? 너무 중요해요. 말해 뭐해? 다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파르티아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600년간 존재해요. 꽤 길게 존재했죠? 자, 그 대신 길게 존재했으나 뭐 나라 멸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어느 나라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가 멸망하고 그대로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들어섭니다. 이란계통 농경민이 건국을 했고요. 수도는 크테시폰이에요. 이거 어디랑 같지 않나요? 글씨 마음에 안 드네요. 어디랑 수도가 같아? 파르티아랑 수도가 같죠. 그래서 예전에 크테시폰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 그러면 그 크테시폰 갖고는 파르티아인지 사사왕조 페르시아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 사사왕조 페르시아인 걸 찾았어야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크테시폰이 수도인 나라는 두 나라다.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얘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건설했고요. 계승했고요. 얘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대외 관계 보겠습니다. 파르티아를 정복했고요. 로마와 대립해요. 근데 로마 분열 이후 비잔티움과 제국과 대립해요. 그래서 로마하고도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같은 시기에 있었어.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구타 왕조와 공존했다. 이게 일단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정리해 볼게요. 비잔티움 제국, 사사왕조 페르시아, 구타가 같은 시기였던 게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나 로마와도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고요. 동서 로마 쪼개진 게 몇 년도예요? 395년이죠. 그 전에 분열되기 전에 로마와도 공존했고 분열된 이후 서로마와도 잠깐 공존한 거예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3세기부터 7세기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로마와도 같은 시기 있었고 쪼개진 이후에는 비잔티움 제국과 많이 다퉜다. 오른쪽에는 구타가 있었다. 세 번째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중앙집권 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지방에 총독을 파견했고요. 중개무역을 실시했고, 그리고 금속 공예품이나 유리 세공품이 많이 발달했대요. 공용어는 페르시아어예요. 다음 특징, 종교가 또 사사왕조 페르시아 종교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아케메네스 왕조 때 만들어진 거고요. 국교화는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화된 거예요.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아메스타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 국교화됐는데 마니교라는 종교가 등장해요. 세계주의적 종교래요. 조로아스터교의 크리스트교와 불교의 사상을 섞은 종교입니다. 금욕주의, 정신주의적 성향, 그리고 조로아스터교의 세속화를 비판해요. 중요한 게 요거죠. 조로아스터교를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국교가 조로아스터교죠. 근데 그 조로아스터교를 비판해. 그러다 보니까 사사왕조 페르시아에서 탄압을 받아요. 요 문장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니교는 중앙아시아랑 중국으로 전파됩니다. 오케이? 그 비잔티움 제국과의 지속적인 경쟁으로 쇠퇴하고요. 정통 칼리프 세력 에게 멸망합니다. 651년에. 근데 시험에는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했다라고 표현으로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까지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배웠던 4개 국가 아시리아, 아케페, 파르티아, 사산조, 그리고 박트리아까지 뭐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국가가 없어. 꼭 잘 정리해둡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슬람에서 뵐게요. 안녕.